이번 사연은 다 죽어가는 척하며 고생한 척했던 예전의 시어머니를 흉내내며 시어머니를 놀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남편과 4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했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하자 시댁에서 저희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등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결심이라도 한 듯 아픈 기색을 보이셨고 급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자꾸 눈물만 나고 잠도 안 온다.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셨거든요. 아들 결혼에 축하를 건네도 모자랄 판에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들을 뺏기는 가여운 시어머니인 것처럼 눈물까지 글썽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자 결심하고 우리가 잘 살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로지 본인의 우울함과 아픈 몸에 대해서만 넋두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결혼을 마냥 축하해주기만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귀하게 키운 딸 시집 보내며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여러 감정이 뒤섞인 상황에서 어느 감정을 표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런 시어머니가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우울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거든요. 하지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이 없었고 기승전 나 아프다, 너희들은 엄마 마음을 너무 모른다 하며 서운함을 표출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어갔습니다. 분명 건강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 죽어가는 연기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였거든요. 진짜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의 앓는 소리도 듣기 싫은 건데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 둘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신우들이 저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곤 했는데 그게 다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란 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신우들은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자주 좀 전화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딸들에게 전화해서 며느리가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세상천지 다시 없는 무심한 며느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고 계셨더라고요. 시누이들은 그 말에 속아 저를 안 좋게 생각하게 됐고 저는 저대로 억울함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신우들에게 반발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를 하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라는 세상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신우들도 엄마 성격 알지만 자꾸 전화해서 그러니까 올케를 오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몸조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제가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살림과 육아를 해주겠다며 거의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오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살림이나 육아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잠 설쳐가며 아이 보느라 초췌해진 제 앞에서 본인의 온갖 병세와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였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계셨고 젊어서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안 아픈 곳이 없다, 이 말도 틈만 나면 하셨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쩔쩔매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이런 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잠시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신 듯 시어머니의 푸념은 계속되었죠.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분이
정작 집안일 하나 하지 않으면서 제가 차린 밥을 드시고 이것저것 잔소리만 늘어놓고 가시니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저는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첫째 때 겪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졌을 때는 내 산후조리 기간만큼은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죠. 출산을 앞두고 저는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께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요? 첫째 때 정신없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만행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둘째 때는 시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딱 잘라 거절할 것이라고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첫째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했던 행동을 남편에게 전부 말했고요. 남편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며 시어머니에게 제 말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내가 첫째 때처럼 그렇게 잘 도와주려고 했는데 고마움을 모르나 보네. 이러면서 시어머니는 서운하다고 하셨대요. 대체 무엇을 도와주셨다는 건지 앉아서 본인 아픈 얘기만 늘어놓던 그 시간이 시어머니 기억 속에는 며느리를 위한 지극한 정성으로 남아있는 건지 어떻게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기억은 시어머니가 조작하는 것인지 시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조작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셔서 계속 아프다고만 하셨었잖아요. 더 아파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둘째 출산하고는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행복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며 만족하며 지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자라니까 시어머니의 가짜 환자 연기는 더욱 고난도가 되었습니다. 늘 입맛이 없어서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뜨겠다고 한탄하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 큰 덩치를 유지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밥할 기운도 없으니 퇴근길에 이것 좀 사오너라. 어린이집에서 겨우 아이를 픽업해 가방을 서너 개씩 짊어지고 귀가하는 워킹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 셔틀을 시키셨습니다. 둘째가 돌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이게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대신 사다 드리라고 하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죠. 바쁜 아들 시켰다며 또 우울해하고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젊어서 했던 고생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평생 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누구보다 편하게 사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당하길 했나요? 시댁 가서 일하는 일이 많길 했나요? 그런 시어머니가 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는 며느리 앞에서 평생 고생한 척하며 퇴근길 셔틀까지 시키셨던 겁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손이 덜 가나 싶으니 이제는 대놓고 주말병 수발을 요구하시더군요. 나는 정신도 없고 기운도 없으니 네가 주말마다 와서 밥도 차리고 집안일도 해라. 시아버지가 청소와 빨래를 하시는데 그거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면서 기어코 저보고 주말마다 와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평생 아버지도 집안일을 하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보다 못해 반발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도리도 모르는 며느리 가르치려 했더니 키워준 아들이 엄마를 잡는다. 이러면서 집이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신혼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인다고 했으니 저희도 모두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모인 그날도 어머니의 레파토리는 똑같았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 중 누구 하나 이 아픈 엄마를 신경 안 쓴다. 이 내용을 한없이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울먹였거든요. 큰 신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고생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아빠가 혼자 돈 벌어왔고 집안일도 잘해주는 아빠였는데 엄마가 고생한 게 뭐가 있냐? 평생 놀고 먹으며 편안하게 살아놓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큰 신우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때 저는 속 시원했거든요. 큰 신우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아닌 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지만 저희 시어머니 참 얄밉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대로 가족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상상도 못했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평생을 허허 웃으시며 시어머니의 집안일까지 도와주시던 시아버지가 이혼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하시던 시아버지께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너네 엄마랑 이혼한다.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치신 게 아니었어요. 집을 팔아 반으로 나누고 각자 갈 길 가자며 아버님은 짐을 싸서 월세방을 얻어 진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보통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말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누이들도 제 남편도 그 누구 하나 아버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가 오죽했으면 저러셨겠냐며 큰 시누 남편은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곤 했대요. 평생 병자인 척하며 온 가족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선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나가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황한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아버님을 말려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의 수법을 다 아는 자식들은 싸늘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평생 고생한 마누라한테 갈라서자니. 이러면서 평소처럼 아픈 목소리로 하소연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니에요? 이혼하시면 어머니한테는 더 편한 거잖아요. 맨날 아픈 몸으로 아버님 밥 차려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제 안 차려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아버님한테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정적이 흐르더군요. 본인이 내뱉은 아프다, 밥할 기운이 없다 하는 말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할 말을 잃었나 봅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며느리, 퇴근길에 음식을 사오라던 시어머니, 괜히 착한 척이 하고 싶어서 주말에 와서 며느리가 이래야 시아버지 면이 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당당하던 시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희 시부모님은 2년 가까이 별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셨는지 살도 좀 찌셨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계속 용서를 구했고 저희들에게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계속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완강한 태도로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할 뿐이었죠. 결국 아버님은 아픈 척하면서 가족을 괴롭히는 일 없어야 한다. 이 조건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건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고 1년 정도 후부터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부터 시어머니는 아픈 곳이 없어졌고 누구보다 건강해지셨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셨고요. 몸이 안 좋아서 살이 빠졌다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불치병은 시아버지의 이혼 선언 때문에 고쳐지게 된 거죠. 며느리인 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남편과 시누이들, 시매부들까지 온 가족이 시어머니의 환자 코스프레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까지 상처가 될 뻔했던 거죠. 그 이후 시댁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마다 불려가 밥수발을 들지 않아도 되고 퇴근길에 억지 셔틀을 할 일도 사라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고생하고 살아왔다는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참 홀가분하죠. 저는 가끔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를 비꼬면서 말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다고 거짓말해서 저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살림지적을 하죠.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사셨으면 앞으로는 좀 고생하셔도 돼요. 이 말로 마무리하고요.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을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갈 예정인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때문에 애 낳고 너무 고생해서 안 아픈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집안마다 알고 보면 제일 건강하면서 다 죽어가는 환자 있죠. 저희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진짜로 아픈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로 아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이
결실을 맺나 봐요. 이런 사람을 마음이 허해서 저러는 거라고 하면서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예전부터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런 환자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